정상회담으로 푸틴은 다시 글로벌 무대에 오르고 트럼프는 크렘린궁의 입장을 반영. 아주 냉정한 시각의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다샤 리트비노바와 엠마 버로우스가 AP에서 8월 17일 오전 4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받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의 관계를 칭찬하며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불렀습니다. 세계 2위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둘러 마련된 알래스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고 푸틴 대통령이 찾던 것의 대부분을 제공했다고 전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 로비 브리스토우는 말했습니다. 푸틴에게는 임무 완수, 런던에 본사를 둔 왕립연합서비스 연구소의 국제안보 책임자 닐 멜빈은 푸틴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 종식 압력을 늦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를 임무 완수로 간주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끔찍한 전쟁을 중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직접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휴전에 대한 크림링의 입장을 반영하는 듯한 표현을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영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달려있다. 요 오른쪽에 그게 내용이고 요 왼쪽 거는 앞면의 내용이 계속입니다. 카네기 러시아 및 유라시아 센터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X에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키이우와 유럽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지역의 콜로디아지 마을과 드니프로페스트로프스크 지역의 보론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모스크바가 2022년에 불법으로 합병했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롭스크와 코스티안 티니브카 요새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토우 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전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리지 정상회담에서 얻은 큰 시사점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냈고요. 왜 알라스카에서 만나느냐 질문했지만은 뭐 내용은 별반 없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땅에서 오는데 미국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만은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는 것은 국빈 방문 성격을 줬다는 거죠. 이 칸이 지금 미국의 그 8월 말에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8월 25일 실무 방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레드카펫을 못 밟을 것 같습니다. 어, 국빈 대접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미국이. 스티븐 홀랜드 로이터에서 8월 15일 날 요건 보도했습니다. 에어포스원에 직접 탑승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키이우가 러시아와 영토 사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지 그때는 영토 교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전쟁 종식을 위한 모든 협상에서 푸틴의 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지 않으면은 러시아하고 무역 제재 뭐 이런 거 또 금융 제재 이런 거 풀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푸틴 보고서 휴전 협정 하셔라고 압력을 주는 것은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앵커리지에서
미러 정상이 만났다는 얘기는 미국이 우리가 너 어느 편이야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애들처럼. 그러니까 푸틴 아니 트럼프는 푸틴 편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질 순 없다 이런 얘기죠. 멜라니아 여사 푸틴의 서한 아이 동반의 언급, 앵커리지 15일 로이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회담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멜라니아 여사의 서한을 전달했다. 백악관 관리에 따르면 서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납치된 어린이를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러시아나 러시아 점령지로 끌려간 어린이가 수만 명이라며 유엔 조약의 제노사이드 정의에 부합하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비아 외상에 의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에 트럼프 씨와의 전화회담 때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이것은 진정한 휴머니즘의 행위라고 시비아 시는 X에 투고했답니다. 물론 뭐 어린이 인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점령지에서 애들을 러시아에 데려간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잘 시켜서 러시아 국민은 만들려는 러시아도 그 출생률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젊은 애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서 러시아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강제로 끌고 간 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푸틴 오빠 놓고 멜라니아 여사가 그래도 편지는 전달하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죠. 그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거예요. 푸틴 돈바스서 우크라이나 철군하면 전선 동결한다고 제안. 한이라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8월 17일 오전 9시 32분에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서 복귀 직후 회의를 소집했는데 우리 입장 재차 전달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안스크를 거의 전부, 도네츠크는 75%를 장악하고 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네츠크의 나머지 땅도 내놓으면 휴전할 수 있다는 야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크렘린궁에서 푸틴과 그 고위급 장관들이 이건 뭐 너무 이런 게 이제 이게 권위주의 이런 거죠. 좀 그리고 좀 가깝게 좀 이렇게 안고 그러지. 그냥 못 믿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트럼프 빠르면 8월 22일 미로 우크라이나 3자 회담 원회. 차미래 기자가 뉴시스에서 8월 17일 오전 10시 26분입니다. 18일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후에 빠른 3자 회담을 예고. 트럼프 유럽 정상들도 초빙해서 메르츠 독일 총리 등도 참석도 가능성이 있다. 유럽 미로우 3자 회담을 지지한다. 안보 보장 준비돼. 신정원 기자가 뉴시스에서 8월 17일 요거는 오전 6시 27분에 보도한 내용. 신중한 기대돼 푸틴 승리 노딜 회담. 미기업 환영 의지의 연합. 이게 그 유지연합인데 의지의 연합이라고 부르나요? 그 17일 회의했다. 러시아가 동러시아를 지켜내려면 우크라이나 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름으로 휴전협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키신저 옹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패전을 하고서 힘이 약화된다면은 분명히 중국은 동러시아로 진출을 하려는 야욕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더 알래스카 입장에서 바로 건너편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오히려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푸틴 편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잘하는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유 보고서 니들 그동안에 국방비도 안 쓰고 그랬는데 니들이 한번 지켜봐. 응? 휴전 협정도 맺어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유들이 뜨거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10회만 시큰둥하고 있죠. 왜냐? 지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아직 우린 걱정할 거 없어. 스페인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미일간 히로시마서 취재, 되묻는 평화주의의 이념, 평화는 기도만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 샤프. 자, 쟤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은 그 커리어 자판, 한나 비치와 그 다음에 히사코 우에노가 공동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폭의 불에 타 병든 피폭자의 상당수가 용서를 신청했다. 평화주의를 자신의 DNA로 접목시켜 수십 년에 걸친 제국주의를 버리고 떠난 패전국의 선도자가 되었다. 히로시마가 일본 안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 8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완전히 평화롭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인접국 중 3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분쟁으로 인한 분단이 곳곳에 있다.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역량이 희미해지고 있는 감이 있는 가운데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시한도 임박했다. 그 일본은 평화주의를 국시로 옹호하는 자들과 이 굴복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갈라져 있다. 평화를 위한 평화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음. 평화도시 히로시마 상징은 실추됐나? 과거 제국 해군에서 가장 큰 기지와 공창이 있었던 오나라는 지금 일본의 군비 확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구례에는 일본 최대의 함정 도쿠가 있고 제설소 자리에는 해상 자유대 시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히로시마의 피폭 2세인 타테 마사나리는 평화는 기도만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 이칸한테 이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만 하는 그 우리나라 그 이칸한테 그 두목한테 좀 우두머리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어요. 국경 순찰 요원들이 뉴섬의 큰 아름다운 기자회견에서 무력 시위, 행정부가 법치주의를 따를 것인가, LA 베스 시장이 주그 순찰 국경 순찰요원들 투입한 거에 대한 비판 의견들이 있습니다. 코너시트 브리트니 메지아 줄리아 웍 LA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8월 15일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작전을 이끌고 있는 국경수철부소장 그레고리 보비노가 헬멧, 위장, 마스크, 총을 든 요원들과 함께 리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보비노는 리틀 도쿄에서 폭스 11 기자에게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정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요일 한 명이 구금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LA 지역 전역의 새로운 이민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너플리는 이메일 답변에서 베스가 잘못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법 집행 업무는 개빈 뉴섬이 아닌 법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맥라플리는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LA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40개 이상의 팀이 현장에 배치되어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지역을 순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국병경비대 대장인 사람이네 보비노라고 이탈리아계 이런 이름이면 주로 이탈리아계 같이 좀 생겼죠. 어, 자간 좌파 정권은 매우 지금 싫어하고 있는 입장이죠. 좌파 정치인들은 LA가 그렇죠. 윤섬 지사도 그렇고 이찬진 16대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8월 14일 날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데도 싹 바꿔버리죠. 경제 대전환 과제와 금융의 역할.
수출 주도형 산업 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은 우리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정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전략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공정한 과실 배분과 혁신과 가치 창출, 금융은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인해 이러한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한다.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먼저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 개나 소나 다 혁신인데 뭐가 혁신이고 뭐가 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금융권의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 아,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담보대출 없이 그냥 신용대출로 이런 거 모험자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니까 그 금융권이 하겠다는데 제2금융권들이 이런 거를 하죠. 돈을 날려도 그 중에서 10개 투자했다가 하나만 성공을 해도 돈이 남는 장사면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죠.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 금융 부분의 안전한 ARE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두 잘하겠다는 뜻이에요. 둘째,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주주 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주가 조작이나 독점지 남용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은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가 얘기하는 ESG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일본의 그 법을 베껴다 쓴 거기 때문에 이제 개정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범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이 그 일본 대기업들 재벌들이기 때문에 재벌을 죽이기 위한 법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들여다가 행정부가 재벌 해체를 위해서 지금 공정거래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셋째, 지난 정부 하에서 부실화된 부동산 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여 주택 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넷째, 금융 안정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내 자금이 생산 부분이 아닌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 부분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새 금감원장 이찬진 누구?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폭 강화하겠다. 저도 소상공인 들어가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그 뭐 크레딧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뭐 별 연락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처의 업무 체계 혁신,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 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개정 3법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금융자본의 ESG 어젠다를 실현하겠단다. 국내외 상공회의소들이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 민주당이 개정한 상법을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따까리로서 충실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유시스 8월 13일 이 친구가 여기 그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사법시험 28회 합격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일분과자당을 지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서 노동법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게 국제 제재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을 지냈고 기업과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 소송을 수행하면서 금융에 대한 경력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또 그간 홍콩 ELS 사모펀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가 있었던 만큼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앞세울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금 형사소송권이 다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5년 후에 재판이 다시 열릴지 여부는 그거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뭐 건국 공신들 그 좋은 자리에 올려주듯이 이 대통령이 이 칸이 우두머리가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권력 잡았을 때 그걸 한번 해먹지 언제 한번 해먹겠냐. 그러니까 권력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입헌적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더라도 민주사회는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권력 아니겠습니까? 어렵네요. 제3성전 건설과 전쟁 준비.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베트남 그 총리 부부가 왔는데 한복을 입혔는데 이게 상궁옷을 입혔다고 야 요거 좀 베트남을 요거 밑가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물론 공주가 이런 옷도 있다고 하는데 이 청색은 그 상궁 옷인데 이 평범을 그냥 입히지 뭐 이런 걸 입혀가지고 쪽팔리게 그러니까 베트남을 비하한 거 아니에요. 내 꼬붕이야 이런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무식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따위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K9 자주포 지금 사가겠다고 9천 몇백억 어치를 그런 나라를 공산국가에서 거기 또 사가겠다는데 감사해야지 오히려 왕비 옷을 입혔어야지 왕비 옷을 이 사람들아. 이건 참고 자료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에 멀어진 국가는 쇠망한다. 그래서 중국을 막아라. 외국 자본에 잠식되는 한국. 성공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전투입니다. 베올리아라고 프랑스 자본하고 손잡았습니다. 프랑스 자본도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수 시장도 들어오고 있죠. 네, 들어왔죠 이미 옛날에. 어, 중국의 자연재해는 V, 옛날 우리 드라마 V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외계인, 우주비행선 같은 천벌. 야,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냥 싹 폭우를 밀고 가는데 아주 그냥 중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인공 강우 때문에 이게 하늘이 분노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몇 장면을 이렇게 그 캡처를 했습니다만은 신축 아파트에서 그냥 그 폭포가 쏟아지듯이 이렇게 돼. 이런 아파트 이거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얘네들 왜 이렇게 뿌리 못 짓지? 이 중국 건설 수준이 지금 망했어요, 중국은. 정말 하늘이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벌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출근하는 중국 젊은 여자가 요 난간을 아주 그 서커스 외줄타기 하듯이 넘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1.5배속을 보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